가난한 이웃을 사랑하는 이사 장기려. 글 허문원. 그림 이상규. 원장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제가 못 나가면 저희 식구들을 모두 굶어 죽습니다. 이사는 사내를 측은한 눈길로 바라보았어요. 사내의 얼굴에는 주름이 자글자글, 손에는 굳은 살이 가득했지요. 사내는 밀린 입원비, 퇴근에 퇴원을 할 수 없어서 사정을 하려고 원장실을 찾아온 거예요. 오늘 밤 9시쯤 뒷문으로 오세요. 내가 몰래 문을 열어줄게요. 그날 밤 사내는 문 앞에서 선뜻 발걸음을 떼지 못했어요. 이사는 슬그머니 주머니를 털어 차비까지 쥐어주었지요. 호호, 어서 가세요. 들키면 나도 병원 직원들에게 혼인합니다.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으흥. 사내는 눈물을 닦으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가신이 맞은 것을 모두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준 이사, 환자들에게 뭐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치료해준 진정한 이사. 그 이사의 이름은 장기료입니다. 장기련은 1911년에 평안북도 용천에서 태어나 일제 강점기와 6월 25 전쟁을 겪으며 험난한 세월을 살아왔어요. 하지만 한평생을 아픈 사람들을 위해 바친 훌륭한 이사였지요. 이 훌륭한 이사에게도 말썽꾸러기 어린 시절이 있었답니다. 기로야! 빨리 안 나오면 우리끼리 간다. 방 밖에서 아까 보던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잠깐만, 그만 나갈게. 15살의 장기령은 송도 고보에 다니고 있었지요. 학교가 너무 멀어 집에서 나와 따로 살았어요. 그러니 부모님 잔소리 들을 일도 없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밤마다 친구들과 신나게 놀러다니는 재미있게 푹 빠져 학교에서는 날마다 꾸벅꾸벅 졸기만 했다지 뭐예요. 어느 날 장기련은 화투놀이를 하느라 밤을 꼬박 새웠어요. 한 달 용돈을 다 잊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할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떠올랐어요. 우리 기려가 무럭무럭 자라 큰 일꾼이 되게 하소서. 어려서부터 몸이 약해진 장기려를 끔찍히 알려주셨던 할머니. 그 할머니의 기도 소리가 귓가에 윙윙 울리듯 뜻했어요. 장기려는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하지만 2년 동안 신작에 놀러만 다녔기 때문에 쉽지가 않았죠. 수재가 올려든다는 리윤 시험에 떨어지고 나서 장기려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경선 이전에 들어가기만 해주시면 치료 한번 못 받고 죽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평생 일하겠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통한 것인가요? 장기려는 경선 이자에 당당히 합격했답니다. 경선 이전에 다니는 동안 장기려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지요. 그래서 대학 졸업 때는 당당히 1등을 하였지요. 1932년에 결혼을 했고 30살에는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누구나 부러웠고 돈도 많이 버는 의학 박사가 된 거예요. 장기려는 우리나라 최고의 외과 의사인 백인재 교수 밑에서 공부했어요. 백 교수는 장기려를 최고로 손꼽히던 병원에 추천해 주었어요. 하지만 장기려는 누구나 탐을 낼 만한 그 자기를 거절했어요. 저는 이사가 되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일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래서 평양의 기울병원으로 갈까 합니다. 백 고수가 아무리 말려도 장기려는 뜻에 굽히지 않았어요. 귀한 녀석, 왜 그리 답답하게 살려고 하나? 결국 백 교수도 아끼던 제자의 선택을 존중해 주었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새로운 장기련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기혈병원에 처음 출근한 날 장기련에 모여있던 의사들에게 꾸벅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모두 싸늘한 눈초리로 고개를 들려 버리는 거예요. 장기련은 너무 당황해 뒷머리만 걸쩍거렸어요. 아마 처음이라 쑥스러워서 그렇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의사들은 여전히 장기련을 멀리했어요. 저 사람이냐? 박사라도 월급 많이 받고 온 의사가. 그래, 눈치도 없는지 웃으면서 인사는 안 해그려. 간호사들까지도 장기련을 따올리며 비웃었어요. 장기련은 힘들수록 환자들을 돌보는 대마물도했어요. 기회병원에서의 게으름은 계속되었어요. 심지어 병원의 원장이 되었다가 아무런 잘못도 없이 2달 만에 물러나기까지 했어요. 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고쳐주려고 일부러 이곳에 온 거야. 아무리 마음을 다잡고 참아도 장기련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못 견딜 만큼 괴로울 때면 왕진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갔지요. 병원 밖으로 나오던 장기련은 인기 많은 의사 선생님이었거든요. 하나뿐인 아들을 살려줘서 고맙다며 눈물을 찍어내는 할머니, 쌀 봉투를 불쑥 내미는 할아버지, 숨 좁게 옥수수를 건네는 아주머니, 가난하지만 순박한 사람들을 보면 답답했던 마음이 확 풀렸어요. 할아버지 한 분이 청진기를 가리키며 무릎을 쑥 내밀었지요. 의사 양반, 나 여기가 아프니 그 기계 좀 해줘. 할아버지는 청진기만 대면 아픈 곳이 낫는 줄 아셨나봐요. 순박한 할아버지 때문에 장기련은 오랜만에 크게 웃었어요. 선생님, 지금이라도 포기하시죠.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은 채 장기련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메스에 온 정신을 쏟았지요. 우리나라 최초로 가마 환자를 수술하는 날이라 보니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 장기련이라 해도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었어요. 할로 1년 전 일본의 유명한 의사도 실패한 위험한 수술이었거든요. 장비도 의학기술도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대에서는 감남절제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요. 얼마나 시간이 흘렸을까? 드디어 장기련가 수술실 문을 열고 나왔어요. 성공입니다. 대성공이에요. 1943년 일본인 의사도 실패한 간암수술 드디어 성공. 우리나라 최초의 간암수술 성공은 의학계 최고의 뉴스였어요. 기혈병원은 기쁨에 넘쳐 술렁댔어요. 장기련을 따올리던 얕보던 의사들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장기련 선생 대단합시다. 축하드려요. 그동안 우리가 오해하고 잘 대해드리지 못해 미안합니다. 장기련은 그들을 보며 따뜻하게 웃음지었어요. 그동안 괴로웠던 모든 일도 웃음과 함께 잊어버렸지요. 아이고, 이사 양반, 내 딸이 좀 봐줘. 선생님, 우리 아이 숨소리가 이상해요. 빨리 좀 와주세요. 장기련은 병원 복도를 불이랗게 뛰어다녔어요. 장기련에게 진료를 받으려는 환자가 끝도 없이 밀려들었지요. 간암 수술에 성공하면서 엄청나게 유명해졌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바쁘다고 해서 무이천 진료를 그만둘 수는 없었지요. 지만 몇 년간 돌보았던 가난한 사람들을 모른 채 알 수가 없었어요. 열심히 환자들을 돌보던 장기련은 그만 병이 낫고 말았어요. 시골에서 잠시 건강을 돌보던 장기련은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이 꿈에 그리던 광복을 맞은 거예요. 하지만 그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6월 25 전쟁이 일어났어요. 쉑쉑쉑쉑 콰르릉 쾅. 조용히 하던 평양 하늘에 전투기가 수없이 날아다니고 건물이 무너질 듯한 커다란 대포 소리가 들렸어요. 병원 2층에서 수술을 하던 장기련은 자기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어요.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 폭탄이 터지는 소리가 귀를 찔렀어요. 3층에서 수술하던 의사들이 우르르 몰려내렸어요. 박사님, 수술을 멈추고 빨리 피해야 합니다. 환자들을 두고 의사가 가게 어디 간단 말이오. 우리가 없으면 이 사람들은 모두 죽어요. 그거 알면서 의사가 자기만 살살 도망을 간단 말이오. 장기련은 집에 겁에 질린 의사들을 달래 수술실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그리고 수술실에서 밤을 새우며 7차례나 수술을 했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어요. 장기련은 전쟁 중에 다친 사람은 무조건 치료해 주었어요. 북한 사람이건 남한 사람인 가릴 이유가 없었어요. 그들 모두 우리 민족이고 무엇이나 생명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소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장기련의 이런 행동이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렸어요. 박사님, 저희 함께 남한으로 가시지요. 남한군을 치료해 주었으니 북한군에게 무슨 일을 당하지 못함 모릅니다. 중국군까지 전쟁에 끼어들자 장기련은 남한군의 권유에 평양을 떠나기도 했어요. 하지만 식구들과 길이 엇갈리는 바람에 배응 나왔던 나드한 명만을 데리고 부산까지 내려가게 되었어요. 가영아, 출지 조금만 참으렴. 다른 가족들도 금방 만나게 될 거야. 간신히 부산에 도착했지만 장기련은 살 일이 막막했어요. 장기련은 어린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어찌할 말을 몰랐어요. 혹시 장기련 박사님 아니십니까? 장기련은 그를 알아본 후배 덕분에 육군병원에서 일할 수 없었어요. 전쟁통이라 의사들의 일본이 워낙 못 자랐거든요. 어린 아들을 굶기지는 않게 되었으니 정말 다행한 일이었어요. 어느 날 미국에서 공부했던 젊은이가 장기련을 찾아왔어요. 박사님, 가난한 사람들을 무료로 치료해주는 병원을 만들면 어떨까요? 병원만 열면 약은 유엔에서 무료로 대준답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고민했을 테지만 장기련은 시원스럽게 대답했어요. 그게 정말인가? 좋네, 한번 해보세. 장기련은 자기가 늘 꿈꾸어왔던 일을 하게 될 것이 기뻤어요. 2년 만에 장기련은 편하게 지내던 육군병원을 떠났어요. 스릉 스르릉 뚝딱 뚝딱. 장기련은 손수 톱질을 하고 망치리를 내서 나무 침대와 진료대, 수술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교회 창고 자리를 빌려 천막을 치고 병원을 열었지요. 1951년 6월 이렇게 하여 우리나라에는 처음으로 일반 사람을 무료로 진료해주는 복근병원이 문을 열었어요. 말이 병원이지 천막 2개만 달랑 있는 가난한 병원이었지요. 하지만 그 천막 병원에서 장기련은 하루에 200명이 넘는 환자를 치료했답니다. 1953년 남한과 북한은 전쟁을 잠시 쉬기로 했어요. 하지만 남과 북이 가로막혀 장기련은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내가 이웃을 열심히 돌보면 북한의 가족들도 누군가가 돌봐줄 거야. 장기련은 이러한 마음으로 환자들 가족처럼 치료했어요. 열심히 병원을 꾸려가자 하나둘 도우미 매손지도 생겼지요. 1957년 드디어 새 건물을 지어 복근병원을 옮기게 되었어요.
장기련은